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5살 소녀가 90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일본을 갔더니 공부를 간데 언제 없고 무조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또 교육도 전혀 받지도 않고 들어가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왕호 우리를 엄마였고 내가 뭐들어 일본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김성주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여자 근로정신대는 특히 학교 단위를 동원의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또래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보냈었고, 그러니까 대상도 10대 초반인 것도 문제이지만 그들한테는 그 학교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구속력을 갖는 존재인데, 학교 담임선생이나 교장을 통해서 학교에 모이도록 해서 이렇게 좀 동원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보내준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은 죄다 거짓이었습니다. 1944년 5월, 난 학교가 아닌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을 다치고 손가락이 기계에 잘려 나갔습니다. 매일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 견뎌가고 있는 나는 1945년 2월부터 후지코시 강제기업에서 강제노역을 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하도 나이가 이제 먹은 게로 우리 살아생전에 보상을 해줘야지. 아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시간도 없는데.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산다고 지금 살았다 해도 내일 어쩔 줄 모르니까. 너무다 이것이. 그래서 벌써 이제 이달이 가면 이제 89가 되고 언니는 91나가 되네요. 아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김정주 할머니는 2살 터울의 자매입니다. 일본서 우리에게 사죄하고 우리를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사죄도 안 하지 보상도 아직까지 아무 거지기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거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지. 언니도 나 기도만 할 거예요. 중일전쟁이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일본은 조선인을 전쟁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 담임 선생이었던 사람이 언니를 보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있다가 이제 일본에 가면 언니하고 같이 만나서 일본 공부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다니고 한국에 올 수 있으면 반대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언니하고 가서 만나니까 언니 있는 데로 가니까 가거라. 그래서 나를 보냈던 거예요. 후지코시는 가장 큰 규모로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 강제 노역을 시킨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기숙사에서 출근으로 갈 때 아, 인사하고 예. 여기가 기숙사네요, 그러면? 기숙사에 여기 길을 했어요. 아, 이게 똑같아. 예, 요것을 깎았어요. 이거를 예, 요것을 깎았어요. 그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은 거리 반장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기회가 없으면 어디 가냐 화장실에 갔다 오면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로 화장실에를. 그래갖고 이제 조금 늦게 나오면 도시대 이마 됐을까 그러고 늦게 나온다고 이제 뺨을 때려요 우리를. 우리는 노예 생활했어요. 철제망에
큰 높이 철조망을 해놓고 그 안에다 우리 가다 놓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노예 생활했지 뭐예요. 어? 밥을 제대로 많이 줘요. 배불리게 줘요. 무엇을 줘요. 기숙사 안에는 풀을 그냥 무조건 넣고 다 뜯어서 그냥 다 배가 고픈 게 그놈 뜯어서 먹느라고 벌일 먹거지요. 전부 다 이거 땅바닥에 풀이에요. 아무 풀이고 그것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이 되고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가 물어 치켜 뿌렸지. 그러니까 가정 파탄이 된 거죠. 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나도 일본 갔다는 걸 알고 나도 이제 두통이 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못 살았지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알아주나요? 이렇게 못 살지. 내가 나왔지요. 멋진 데서 나왔지요. 멋진 데서 나왔지요. 김정주 할머니는 후지코 씨를 상대로 2003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회사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1965년 한일 청구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우리 법원마저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법원 대장하고 우리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일본서도 우리가 재판할 때마다 이거 나라에다 돈 다 줬다. 이거 나라에 가서 받아라. 그리고 맨날 땡땡땡 때리고 우리는 눈물만 흘고 이제 우리 도와주는 2세, 3세들은 왜 이거 나라 국회의원들은 뭐더냐.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거 나라 국회의원들은 뭐더냐. 그때는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서명서 갖고 가도 그 지랄을 했었고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내가. 그냥 먹어. 지난해 11월 언니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최종 승소했습니다. 15년 만에 긴 다툼에서 이겼지만 저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이렇게 됐지. 남편 잘 못 만나고 부모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전에는 오늘 참말로 어떻게 거성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2년 남짓의 시간은 할머니들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신세를 망쳤다. 나는 일본 나라를 위해서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함께 이렇게 돼갖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 사람인가 우리 한국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도 우리 반대하지.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반대를 했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인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언니 나 갈 거야. 또 언제 만날까? 왜 갈라고? 이제 가. 언제나 만날 거나. 그게 말이야. 만나서. 울지 말고 가. 갈게 언니. 조심. 알았어. 두 할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사람은 일본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김성주, 김정주 할머니가 75년 전에 다녔던 순천남 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는 그때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언니 김성주 할머니는 1943년에 졸업하고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본으로 갔습니다. 1945년 졸업도 하기 전에 일본으로 간 동생 김정주 할머니의 학적부에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두 자매를 근로정신대에 보냈던 오각기 선생의 이름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0년대, 40년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근대화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근대화되어 있는 일본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본 밑에서 식민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다음에 2등 국민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왜냐면은 그 만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몽골족,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가 다 그 일본에 손아귀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 다음에 2등 국민이라도 해야지 우리 민족이 더 보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려면 일본이 벌이는 전쟁, 소위 말하는 일본이 말하는 성전이죠. 이 성전에 조선인들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후세들,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그것도 길거리가 아니라 교단에서 그런 말을 설파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장에 뭐 일본에 대한 저항의 의식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오히려 당장에 그런 교육자로서 강단에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먹히는 그런 논리였던 거죠. 예.